소를 키우지 않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를 키우지 않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아무 열정도 없는 사람은 굳이 수고를 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를 받든 말든, 신자들이 각종 역지식에 미혹이 되든 말든 진창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전해야 할 사명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마음은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라들처럼 방어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략당할 것이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디모데에게 권면했다. 우리가 사는 날에는 각종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 생존 경쟁, 비진리와의 싸움 등이다. 특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지식이 폭발하는 시기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치열한 변증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 했다. 사도들은 영지주의와 각종 거짓 교사들 대상으로 변증하는 서신을 썼다. 변증에는 두 유형이 있다. 1. 거짓에 대항하여 진리를 옹호하는 유익한 변증이 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2.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도 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변증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데 사랑으로 해야 하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선한 변증이라도 사람들은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소를 키우면 구유가 지저분해지니 굳이 소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변증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바울의 시대보다 더 망령되고 헛된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다.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 지식을 퍼뜨렸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지식에는 거짓 지식과 진리의 지식이 있다. 진리의 지식처럼 보이지만 거짓 지식이 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거짓 지식이 보이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통합 역량이 미흡하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지식을 흡수하면서 견고해져서 자신의 상자 안에 갇힌다. 어떤 사람은 구분하지 않고 유익한 것까지 다 버리는 유형이 있다. 그런 이유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상자 안에 갇힌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다. 상자 안에 갇히면 소통하기 어렵다. 단지 2명뿐인 부부간에도 이런 갈등으로 소통이 어렵다. 얀네와 얀브레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나단의 탈궁에 나오는 인물로 바울이 인용한 사람들이다. 얌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모세까지 대적을 당한 상황이니 우리 시대에 올바른 선생을 만나거나 진리를 옹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에는 각종 지식이 넘쳐나고 있다. 그 중에는 페이크도 있고 미혹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다. 불량식품, 상한 음식,
덫과 같은 온갖 지식이 산재해 있다. 사람을 설득하는 도구로 가장 약한 것이 글이나 책이다. 가장 강력한 것이 영상이고 중간에 사람의 말이 있다. 특히 영상은 반지식, 역지식, 불량식품 가리지 않고 뛰어난 화술에 설득당한다. 아무 지식이나 받아먹고 배탈이 나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거짓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거짓 지식으로 진리를 옹호하려는 것은 잘못된 동기다. 카이로스는 고상하고 은혜로운 글만 쓰지 않는다. 비진리에 대해 변증도 한다. 필자는 한때 무신론과 진화론자들과 치열하게 변론을 했었다. 130회 이상 포스팅을 쓰고 댓글 논쟁은 훨씬 더 많았는데 진화론과 무신론의 실체를 밝혔다.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단체로 공격을 받기도 했고 논쟁이 과열해지면 댓글을 닫아야 했다. 변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분야이고 지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급적 피하고 있다. 유익한 변론과 무익한 변론의 경계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유익하게 시작했다가 논쟁으로 끝나기도 한다. 아무튼 현대는 지식이 넘치고 수준도 다르고 다 선생이라서 변증이 어려운 시대다. 블로그는 운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직선적이다. 유익을 위해 깨달은 것을 나누지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람은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블로그는 어떤 재정적 수입이나 자랑이나 블로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주님과 연합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주님보다 우선할 순 없다. 물론 필자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기도 하는데 어드바이스를 하려면 비밀 댓글로 해야 한다. 필자의 장점은 문제가 도출되면 즉시 회개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선한다. 아내의 조언대로 하루 일과에서 블로그의 비중을 줄이고 하루 한 건 포스팅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생각이다. 전해야 할 주제도 거의 다른 것 같다. 사실 오랫동안 이 문제로 기도를 해왔는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결말이 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다.